한국에서 다른 사람 집을 빌려 쓰는 여러 방식들.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네, 그렇죠. 용어들이 비슷비슷해서요. 맞아요. 특히 그 전세권이니 임대차니 하는 것들. 이게 어떻게 다르고 왜 중요한지 오늘 그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볼 자료가 바로 타인 주택 이용 형태랑 그 법적 성격 차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계약할 때 여러분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이번 탐구의 목표입니다. 특히 중요한 게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특별법,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법의 존재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보호법이요?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자료 보니까 집 빌려 쓰는 방식이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는데 어떤 것들이죠? 네, 그 네 가지가 이렇습니다. 우선 전세권이 있어요. 이건 전세금 내고 등기까지 마친 거고요. 등기를 한 거,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냥 전세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등기는 안 한 거. 네. 보통 전세 산다고 하면 그거죠. 네. 근데 이건 법적으로 보면 임대차 계약에 속합니다. 미등기 전세라고도 하고요. 그게 임대차군요. 등기 안 하면.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보증금에 월세 내는 거. 뭐 반전세나 월세. 이것도 당연히 임대차고요. 네. 마지막으로 사글세라고 들어보셨어요? 몇 달치 월세를 미리 한꺼번에 내는 방식인데 이것도 임대차의 한 종류입니다. 사글세도 임대차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네요. 많은 분들이 그냥 전세면 다 비슷한 줄 아실 텐데 네, 많이들 헷갈려 하시죠? 등기까지 한 전세권이랑 등기 안 한 전세, 그러니까 법적으로 임대차인 이것들 사이에는 뭔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들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가 그렇게 다른 건가요?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바로 권리의 성격입니다. 권리의 성격이요? 네, 전세권은 물권이라고 불러요. 이건 뭐랄까, 그 부동산, 그 집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예요. 아주 강력하죠? 집 자체에 대한 권리? 네, 반면에 임대차는 채권입니다. 이건 그 집주인, 즉 사람에게 나 이 집 좀 사용하게 해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사람에 대한 권리군요. 물권과 채권. 그렇죠. 여기서 이제 등기 여부가 중요한 차이를 만드는 건데요. 전세권은 등기가 필수예요. 반드시 해야 성립합니다. 네. 하지만 임대차는 등기가 필수는 아니거든요.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안 하죠. 그렇군요. 권리 성격이 다르니까 실제 효력에서도 차이가 크겠네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거나 할 때요. 정확합니다. 등기된 전세권은 그 집 자체에 대한 권리니까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한테 나 여기서 계속 살 권리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대항력이라는 겁니다. 대항력.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동의 없이도 그 전세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양도, 다시 세를 놓을 전전세도일 수도 있어요. 민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동의 없이도요? 그건 꽤 큰 차이인데요. 네. 하지만 임대차는 채권, 즉 집주인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임차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주려면 전대차, 반드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는 동의가 필수군요. 네. 민법 제629조에 명시되어 있어요. 동의 없이 하면 나중에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대가 지급 방식도 좀 다른가요? 네. 전세권은 전세금만 지급하는 게 기본이고요. 임대차는 보통 보증금에다가 월차임, 즉 월세를 내는 경우가 많죠. 물론 보증금만 있는 전세 형태의 임대차도 있지만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등기된 전세권 설정하는 경우보다는 등기 안 하고 그냥 전세나 월세, 즉 임대차 형태로 사는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네, 압도적으로 많죠. 등기 비용도 들고 절차도 번거로우니까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호받나요? 등기도 안 했는데 집주인 바뀌면 꼼짝없이 나가야 하나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그 특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등장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 법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거용 공물 임대차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인데요. 특별법이다. 등기라는 강력한 보호 장치가 없더라도 사회적 약자일 수 있는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네. 그래서 이 법 덕분에 임차인이 일정한 요건, 그러니까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면요. 네, 전입신고.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등기 없이도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계속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와, 등기 안 해도 대항력이 생기는군요. 이 법 덕분에. 네. 그리고 확정 일자까지 받으면 나중에 혹시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도 확보할 수 있고요. 아, 우선 변제권까지. 그러니까 등기 안 한 임대차라도 이 특별법을 통해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같은 아주 중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법이 안전장치를 마련해둔 셈이죠. 정말 다행이네요. 특히 이 법에서 꼭 기억해야 할 조항이 제10조인데요. 이 법의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역정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아놨어요. 아,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다. 네, 그러니까 계약서에 좀 이상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는 지켜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등기 없는 임대차 계약에서도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근거 중 하나죠. 이야,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께서 맺으신 계약이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인지 아니면 등기는 안 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일반적인 임대차, 예를 들어 미등기 전세나 월세인지 이걸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계약 형태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권리 내용이나 보호 수준이 확 달라지니까요. 네, 권리의 성격부터 보호 장치까지 달라지는 거니까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한국에만 있는 이 독특한 전세제도, 그리고 다양한 임대차 형태들이 단순히 개인의 주거 문제를 넘어서서 네. 우리 주택시장 전체의 어떤 역학관계나 더 나아가서는 금융 시스템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을까? 이런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 개인의 계약 문제를 넘어서 시장 전체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까지 정말 생각해 볼 만한 깊은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한국의 주택 임대차 형태에 대해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